지금이라도 다시 대학 다니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PC 가능? 총장이랑 사귈 나이입니다 형님. 총장실에서 만학도 와. 좋은데? 아들 태어난 지 4개월, 와이프가 연년생 둘째 원합니다. 아직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민됩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설득을 시켜볼까요? 일단 독박 육아 좀 시켜보자. 근데 좀 농담이고, 아내분이 만약에 되게 간절히 원하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그러니까 아내분이 아이가 좋은데 텀을 두고 낳으면 오히려 힘들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지금 해치우자, 이런 마음인 것 같긴 해요. 안 그래도 지금 엄마 아빠 얘기가 나와서, 육아 얘기가 나와서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세요? 차 안에 있는 남성들이 한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리유가 있습니다. 리유가 여기 트럭에서 갑자기 마더 트러커라는 네이밍이 되어 있는 판자떼기를 내리는 거예요. 뭐지? 싶었어. 트럭에다가 아이의 트럭을 싣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트럭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지렛대의 원리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저 이름이 뭐였지 이거? 저도 요즘 오토바이 싣고 다닌다고 저도 많이 쓰는 건데 아이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따닥 따닥 드르륵 딱 드르륵 딱 드르륵 딱 하면서 이렇게 조여지는 거잖아. 조여지는 힘을 이용해서 애기 트럭을 이 널빤지에 상단부에다 얹어서 무게중심이 원하는 곳까지 오자 매우 쉽게 판때기를 들어 올리죠. 자, 이게 너무 개쩌는 게 뭐야. 자, 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이분은 이 트럭을 데드리프트 할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위쪽과 밴딩을 해서 이 테크놀로지야를 이용해서 따라락 따라락 해서 당겨서 판자의 윗부분까지 옮겨서 요만큼의 공간이 생기니까 이제 이 정도는 무게중심, 이 시소의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다. 데드리프트 바로 들어버리죠. 그리고 쑥 밀어. 테크놀로지야! 대단하다고 생각해. 차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비선호하는 트럭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기가 많았는데 아직도 여성분들은 좀 싫어하는 차. 제 첫 차가 코란도 스포츠였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매우 닮은 검정색 코란도 스포츠였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저는 이제 보통 자전거를 많이 싣고 다녔는데 너무 멋지죠. 웅 하고 가시니까 이제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중에는 항상 이렇게 남자한테 바라기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이거야말로 페미니즘이 아닐까 싶어요. 여성 혼자서 트럭을 몰고 심지어 아이가 좋아할, 재밌어할 장난감 트럭을 가져와서 트럭에서 싣고 내리면서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파더 트러커 마더 트러커 대 파더 트러커. 과연 아까 그 어머님을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애가 몇 명이야? 보고 있나? 여긴 4명이다. 파더 트러커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서 가내 수공업한, 집에서 손수 제작한 물품인 것 같죠? 테크놀로지야! 이걸 어디서 팔 리는 없지. 이딴 걸 직접 만든 게 당연해 보이죠? 아이가 이미 3명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몸을 못 가누어서 심지어 기다리지도 못해요. 혼자 기다리지도 못해. 한 손에 안고 있어야 돼. 여기에다가 어린이 자전거 3대를 싣고, 이 딸내미는, 큰딸은 조금 크니까 진짜 자전거 모양의 자전거, 어린이 자전거, 요거는 유아 자전거 총 4대를 싣고, 심지어 한 팔로 애들 더우니까 선풍기까지 들어주고, 심지어 초코 밀크쉐이크까지 준비를 해서 아이 4명을 한 번에 놀게 해주는 어마무시한 아버지입니다. 테크놀로지야! 근데 진짜 존경스럽다.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이게 진짜 부모님의 힘이지. 엄마 아빠의 힘이지. 이게 어머니 아버지지. 누가 이겼다 할 거 없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명을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있어. 뒤에 보이는 차, 위대한 꼬레아 기아의 카니발입니다. 테크놀로지야! 우리의 카니발 리무진이 미국을 휩쓸고 있다더니 사실이었군요. 정말 자랑스럽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와, 조수미 같다.
침팬수미. 아, 또 거실에서 못 보내. 씨. 야, 내가 부끄러워 이 새끼야? 살을 찌우는 것도 다이어트라는데 맞나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그렇지. 이렇게 너네가 정상적인 질문을 해주면 나도 정상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왜 맨날 비정상적인 질문을 해서 나를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냐고. 자, 봐봐. 살을 찌우는 것도 다이어트인가요? 자, 지금 다들 네이버에 가서 다이어트, D-I-E-T를 쳐보세요. 뜻이 뭐예요? 다이어트의 뜻이 살을 빼다인가요? 다이어트의 뜻이 감량하다인가요? 다이어트의 뜻, 발음부터 보죠. Diet. 다이어트. Diet. 다이어트. 다이어트의 뜻, 첫 번째 식사, 식습관. 두 번째 규정식. 세 번째 다이어트를 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이어트의 뜻은 식단이에요. 식단.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식단이에요. 그냥 다이어트.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입니다가 사실 달리기 뛴다 같은 거예요. 다이어트 식단이란 말은 식단이라는 말이에요. 야, 달리기 뛰러 가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러닝 뛰러 가자 이런 거죠. 러닝 뛰자 비슷하네요. 원래 다이어트는 식단이라는 뜻이고 식단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처먹을지 달라지겠죠. 감량을 하는 사람은 덜 처먹을 거고 증량을 하는 사람은 많이 처먹을 거고, 그리고 꼭 체중만을 위한 식단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병원 식단을 드시잖아요. Hospital diet. 병원 식단도 있는 거죠. 병원 식단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그래서 환자가 회복하기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식단, 다이어트,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사의 칼이 엄마한테 가면 다른 칼이 될 수 있듯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설마 모르겠어요? 건강한 식단은 다이어트가 아니네요. 넌 모르시네요. 너는 모르지, 너무 모르지, 네가 얼마나 빡대가리인지. 아무리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해봐도 저딴 병신 같은 결론이 나네요. 짜증나게 하고 있어. 이해 안 가면 가만히 있어. 채팅 치지 말고. 좋은 질문이 하나 더 나왔네요. 좀 맵습니다. 질문하신 분 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잠깐 나가 계세요. 1분 정도. 아이냐 저거? 아이티스 바트 37, 20대 중반 때부터 부상, 게으름 문제로 웨이트 하다가 안 하다 반복. 최근에 다시 마음 잡고 시작. 어렸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육통이 늦게 올라오고 가라앉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될까요? 그리고 스트레칭 외에 흑자님이 생각하시는 회복 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까지 꾸준히 운동을 했는데 최근에 게으름과 부상 핑계로 한 서너 달을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런 기모찌가 드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당연한 질문을 해도. 근데 20대 중반부터 부상과 게으름으로 웨이트를 하다 안 하다 현재 37세이시면 12년을 부상과 게으름 문제로 운동을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태까지는 운동도 꾸준히 안 해오던 분이 37살에 갑자기 운동 시작하고 나서 내 몸이 이상한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37살인데 당연히 20대 중반 때보다는 몸이 늙었겠죠. 회복력도 느려졌겠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신경도 안 쓰고 잘만 살다가 그 운동 좀 깔짝 시작했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조금도 손해보기 싫다는 느낌으로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게 저는 사실 안 좋아하는 행태긴 합니다. 제가 좀 꼬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일반적인 헬스 유튜버들처럼 해줄 수 있긴 해요.
아, 바트님, 아, 진짜, 아, 대단하십니다. 아, 37살이면은, 아, 난 진짜 요즘에는 밖에 나가기도 싫어. 맞지? 아, 진짜, 진짜. 아, 이제 회사 다니시고 이러시면은, 운동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미라클이야. 근데, 37살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시 열심히 시작하시면서, 심지어,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이렇게 좋은 질문까지 해주신다. 당신은 이미 몸짱.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레일로. 이제 앞으로 칙칙폭폭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역겹잖아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여태까지 그냥 잘 살아오셨으면서 운동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데 맞나요? 저렇게 하는데 맞나요? 막 이거 찾아보이는 게 전 좀 그래요. 예. 이제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 그래도 궁금할 수 있지 않냐? 물어볼 수 있지 않냐? 진짜 궁금한 사람이면 저렇게 흑자일스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으로 물어볼 시간에 좀 더 전문적인 유튜브 방송을 보든 전문적인 블로그를 보든 아니면 논문 같은 걸 찾아보든 하지 않을까요? 진짜 간절한 사람이면? 가짜 간절한 사람 아닐까요? 간절한 상태라고 그냥 생각하는 상태 아닐까요? 좋은 질문 많이 나오네요. 원재 25 남자 166에 80kg 골격근 35 체지방률 25 체지방량 25 체지방률 22 4년간 운동 현재 거북목 역시목 도수치료 받으며 적당한 무게로 3분할 중 살 빼고 싶은데 8개월가량 아침 8시에 기상하여 흑스터 먹고 웨이트 후 20분 정도 유산소 하는데 근육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살을 빼려면 어떤 방식이 더 좋나요? 더 많이 뛰시는 방법도 있겠고 적당한 중량보다는 무거운 중량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좀 식단 조절도 좀 하는 방법도 있겠죠. 제가 또 이제 성격이 좀 꼬여서 좀 희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희망편 먼저 할까요? 저도 일반적인 헬스 유튜버처럼 현재 80kg 나가시면은 약간 과체중이신 상태긴 하다. 하지만 체지방률이 22%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평균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헬스인들이 체지방을 혐오하지만 사실 체지방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친구예요. 너무 낮지. 그래서 남자 체지방률 22%면 사실 정상 범주거든요. 하지만 질문 주신 분께서 조금 더 감량을 원하시니까 그쪽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 80kg 나가시고 아침에 흑스터 먹고 웨이트 후 20분 정도 유산소를 하시는데 운동은 지금 알맞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운동 후에 식단이 어떻게 되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좀 소화가 편한 단백질 like 흑프로를 먹고 한 20-30분쯤 지나서 닭가슴살 한 덩어리 정도를 먹고 그냥 갈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점심 정도는 자유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속마음은 이발 세상에 살 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질문을 볼 때마다 마치 살을 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질문해요. 살 빼는 방법을 모르는 새끼가 과연 있을까? 난 그게 의문이에요. 근육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살을 빼려면 어떤 방식이 더 좋나요? 탄수는 적게, 단백은 높게, 중량은 무겁게, 유산소는 빡세게. 저 고민 있는데 21살 고졸 생산직 삶의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전부 저보고 공돌이 될 거라고 하길래요. 형이 말한 것처럼 제가 이상한 길을 파고 있는 걸까요? 병영 특례 준비 중인데 진지하게 상담 부탁드려요. 뭔 질문 하는지부터 잘 모르겠다 나는. 네 질문이 크게 보면 하나의 문단인데 내용이 두 번 바뀌어. 세 가지 내용이 써 있거든. 너는 잘 못 느끼지 뭔 말인지. 근데 내가 국어적으로 이 글은 뭐가 문제다 하고 이렇게 용어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어. 왜냐면 난 고졸 빡대가리니까. 근데 느낌적으로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느껴지거든. 제일 앞에는 삶의 정답이 없다고 했어. 근데 사람들이 공돌이가 될 거래. 삶의 정답이 없는 거하고 네가 공돌이가 될 거라고 주변에서 말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형이 말한 것처럼 제가 이상한 길을 파고 있는 걸까요? 내가 언제 너한테 이상한 길 파고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대강 의도는 알아. 그러니까 너 지금 공장 다니는데 너는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너
그러다가 나중에 공돌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흔들린다 이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삶의 정답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공돌이에 대한 편견이 없을 텐데 네 글에는 공돌이에 대한 편견이 느껴지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넌 지금 공돌이를 비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넌 삶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 넌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주변에서 공돌이를 안 좋게 보는데 저는 현재 공장 다니고 있고 병영 특례로 계속 공장 다닐 거다라고 말하면 안 이상할 텐데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공돌이 될 거래요 가 말이 안 돼. 넌 사실은 공돌이가 싫은 거지. 말뜻도 제대로 못 전달한 제 글 읽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의 의지력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저번에 노력도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꿈 찾는 사람들을 비판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잖아. 그러면 어떤 길을 가냐가 문제인 게 아닌 거잖아. 그 영상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 너도 네 스스로 삶의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너가 하는 말은 되게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삶의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내가 사실 네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가 싫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네가 그 영상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잘 들어봐. 그 영상의 요지는 삶에 정답이 없고 네가 뭘 하든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너는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옳은 길인지 네가 정하는 거야. 네가 지금 공장을 다니다가 병영 특례로, 방산이겠지, 방산으로 해서 거기 뭐 3년인가 다녀야 되잖아. 싸이처럼 2번 가지 말고 방산까지 잘 맞춰서 뭐 대충 공장을 5년 갔다 와서 그 나이 때 애들이 가질 수 없는 돈을 가진 채로 제2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군필까지 된 거니까 넌 성공한 길을 간 거지. 너만의 길을, 주변에서 잘 가지 않는 친구들이 그냥 현역 갔다 올 때 넌 그걸 해낸 새끼가 되는 거지. 근데 네가 그걸 해낼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안 돼.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싸이처럼 2번 갔다 오면 잘못되는 거지. 정답인지 아닌지 네가 정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네가 앞으로 할 행동이 정하는 거지. 아까 이야기한 공장 다니는 21살 친구들은 다 군대 갔고 대학교 안 가고 저만 외길 인생 걷는 느낌, 고민 털어놓을 곳 챗GPT 밖에 없음. 형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래 이렇게 막막한가요? 자꾸 라이브 중에 어두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너가 지금 힘든 상태잖아.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기 좀 어려운데, 좀 나쁘게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 갔긴 해. 왜냐면 넌 21살이고 현재 암울한 상태고 네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서 여자들이랑 분가분가 하고 있는데 너는 기계랑 뭐 분가분가 하고 있으니까 너 힘들겠지. 근데 여기다 대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사이코패스 같잖아. 너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새끼인 것 같잖아. 그렇지만 내가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나는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너는 대학교를 안 가고 공장을 가면서 너만의 외길 인생이라는 걸 몰랐던 거야?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공장에 끌려간 거야? 그래서 공장을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 소식을 뭐 파발 같은 걸로 받았는데, 비둘기 다리에 묶여있는 걸 받았는데, 안녕, 나 병진이야, 오랜만이네, 너는 공장을 다닌다지, 나는 대학에 왔어, 뭐 이런 걸 받은 건 거야? 몰랐어? 공장 갈 때 네가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거를? 왜 몰랐던 것처럼 얘기해?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래 이렇게 막막한가요?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쓸 적절한 표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자, 봐봐. 어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형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 다 지잡대 통신전문대 가면서 헛돈 쓰고 부모님 등골 빼먹는데 저는 20살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제 밥벌이는 다 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반떼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 살려고요. 그리고 저 여기 공장 계속 다니면은 병역도 해결이 됩니다. 방산업체입니다. 저 개이득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환경이야. 조건이야. 근데 너는 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원래 이렇게 막막한가요? 챗GPT 말고 털어놓을 곳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 누군가가 볼 때는 되게 잘 살고 있는 건데, 보통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막막한가요는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형,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교 10등 밖으로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브레인 흑기견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시고 집에 빨간 딱지들이 붙고 단칸방으로 5식구가 이사를 가며 저의 공부의 꿈은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공장을 다닌 지 2년째이고 제 친구들은 전부 대학교에 가서 바디카운트 없는 여자들이랑 붕가붕가하고 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공장이나 다니고 있네요. 돈을 벌어도 어차피 아버지 빚 갚는데 다 쓰이고 제 손에 남는 돈은 푼돈입니다. 원래 이렇게 삶이 막막한가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 정도 인생 수준에서 나올 만한 문장이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래 이렇게 막막한가요는. 내가 너였잖아? 지금 공장에서 돈 좀 땡길 거 아니야? 한 250은 받지 않냐? 요즘 공장? 250이면 뭐 물론 네 집안 사정이나 이런 거 내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얘기한다. 나 같으면 아반떼 한 대 뽑는다. 아반떼 한 대 뽑고 그냥 막 돌아다녀 저녁에. 공장 근처잖아. 막 돌아다녀. 그러다가 이제 좀 외로운 공순이가 있어. 너 같은 애들. 원래 사실 그렇게 힘든 조건이 아닌데 뭔가 멘탈 이슈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항상 외로운 여자들이. 쓱 가가지고 이제 슬쩍 얘기 붙이고 차가 있다라는 걸 좀 어필을 좀 해. 이 짓거리를 2주쯤 하면 한 명은 걸려. 형 공순이들 눈 개 높아. 그래서 방금 씨발 멘탈 안 좋은 공순이라고 얘기했냐 안 했냐. 야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생각하냐. 구미 출신이다. 내가 공순이를 모를까요? 눈 높은 거 제가 모를까요? 멘탈 이슈 있는 애들이 있다고. 야 형은 코란도 스포츠로도 해냈다. 아반떼가 훨씬 쉬워. 코란도 스포츠는 조금 어려워. 지금은 트럭이 좀 대중화라도 됐지. 내가 코란도 스포츠 산 게 지금 10년도 더 전이야. 30살 땐가 그때 샀단 말이야. 12년 전이네. 그때는 픽업 트럭이 잘 없었어. 난이도가 존나 높았다고 씨발. 참고로 내가 흑기견들을 좀 크게 긁은 적이 있어. 그게 뭐였냐면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뭐 흑자일스 뭐 고졸이라서 열등감 뭐 느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았어야 돼. 왜냐면 걔만 공격당하는 게 아니야. 스플래시 데미지가 너무 크게 들어가. 시즈 탱크 20기가 갑자기 1.4 하는 것 같은 그런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해버렸어. 나는 고졸인데 대충 이만큼 버는데 넌 지금 대학교에 학비를 갖다 바치고 원룸방에 월세를 갖다 바치고 부모님 돈을 갉아먹고 있는데 거기 졸업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니? 대학교는 왜 가는 거야? 의무인 거야? 라고 했다가 많이 힘들었지. 박성빈 같은 건가? 대학교 왜 가? 대학교 안 가고 돈 많이 벌면 되잖아. 째누인데 다르긴 하지. 왜냐면 거짓말이잖아 거기는. 거기는 10배를 안 벌잖아. 거짓말이잖아. 다르지. 그 뭐 맨날 의사들 나보다 돈 못 벌던데 이러잖아. 나는 걔보다 돈 못 버는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거짓말인 게 다르지. 고소장이 아직도 기억나. 자기 수입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기 뭐냐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어요. 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 떨어졌대. 아무튼 남 탓 하나는 그냥. 아니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제가 지금 성공 강의도 찍어야 되고 연애 강의도 찍어야 되고 한자 강의도 찍어야 되고 영어 강의도 찍어야 되고 이민 강의도 찍어야 되고 영상 글쓰기 강의도 찍어야 되고 핸드폰 방탄필름 붙이기 강의도 찍어야 되고 이런데 지금 흑자일스 저지훈이 때문에 지금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애매한 대학이라도 가는 게 더 나음. 고졸은 기회가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죠.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진짜 뭔가 그 성공학 강의 파는 그런 새끼들 같은 놈이었다면 여러분한테 정규교육 필요 없다, 대학 필요 없다, 뭐 나를 봐라 이런 정신 같은 소리 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특이하고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졸보다 대졸이 기회가 많죠. 노가다 기술 대부분 기능 최저시급 받고 함. 기능 최저시급이 높긴 하죠. 밖에서 덥게 일해보면 생각 바뀐다 진짜.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약간 생명을 갈아 넣고 너무 건강에 안 좋은 일을 했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안전관리도 상당히 선진국스러워지고 있고 위험한 일 같은 거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때라서
지금이라도 다시 대학 다니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CC 가능? 총장이랑 사귈 나이입니다 형님. 총장실에서 만학도와 좋은데?